만점자의 눈! 개포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리뷰를 시작을 할 텐데, 역시나 학생이 가져온 시험지를 가지고 직접 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파본검사 먼저 한번 해볼까? 파본검사. 느낌이 어때요? 중학교 시험들에 비해 시험이 어려워 보여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시험지들도 리뷰를 쫙 한번 해봤는데, 이 고등학교 시험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를 생각하면은 이런 것 같아. 우리 이 고등학교 시험지는 결국에는 입시가 기준이에요. 입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전교 1등이랑 전교 꼴찌가 쫙 나눠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동점자 수가 없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장치들을 여러 개 해놓으셨는데, 첫 번째 장치가 뭐냐면 난이도 높은 문항들의 비중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점수를 보세요. 점수가 어때요? 점수가 소수점이네요. 소수점 단위로 이제 점수를 자르겠다. 종점자를 절대로 안 만들겠다는 학교의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입시가 기준이고 점수를 소수점으로 준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학교 때하고는 시험의 성질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개포고등학교 시험 범위를 보게 되면은 도형의 이동, 그리고 집합과 명제, 그리고 함수까지 총 소단원 4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출제 문제 수를 생각을 해보면 집합에서 6개, 명제에서 4개, 그리고 집합과 명제를 같이 낸 거 한 문제 단답형에서, 그리고 함수가 7문제, 그리고 도형의 이동이 4문제, 이렇게 해서 총 22문항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변별력 있는 문항들, 즉 난이도 있는 문항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난이도는 어떻게 배열하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관심사예요. 뭐냐면은 고등학교 시험지는 우리에게 50분 줘요. 50분 동안 이제 22문항 또는 23문항 이렇게 풀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항당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항들을 난이도를 순차적으로 배열을 했는지, 아니면은 건포도처럼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를 박아 넣었는지도,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보게 될 텐데, 문항에 대한 풀이도 화면에다가 띄워줄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서 막 엄밀하게 막 풀겠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화면에다가 띄워줄 테니까, 궁금하면 포즈 버튼 눌러갖고 보시면 되고, 나는 여기서 핵심만 잡아서 언급을 해주면서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리뷰니까. 자,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집합의 기호를 사용할 줄 아느냐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야. 헷갈릴 게 전혀 없을 거고, 2번도 마찬가지.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런 거니까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역함수식 구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 수준의 문제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거고. 자, 4번을 보면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를 보면 좀 힘든가? 우리 절대값이 들어가면 구간으로 나눠지는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가지고 내가 fx식을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처럼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를 만들 수가 있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 1대1 대응이 되길 원하니까 1대1 대응 조건에 따라 연속이어야 되고, 그리고 증감이 서로 똑같아야 돼.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주셔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금방 풀 수 있을 거다.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 5번은 함수의 정의를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것들이 모두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두 놈을 쳐다보면 안 돼. 한 놈만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 요 조건들을 만족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게 되면 정답이 되는 것이 기읍디귿 4번밖에 안 된다. 요것은 이제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합성함수식을 구할 줄 아느냐 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치환하셔갖고 이제 합성함수식을 구해주면 돼. 이것도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본 문제지. 7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해서 거리의 최소값을 구할 줄 아느냐니까, 자주 봤던 문제, 어떤 문제집이든 다 있는 문제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계산을 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8번부터 시작이야. 자, 8번은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배수와 약수와 관련된 집합 문제, 집합의 연산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추론이 들어가.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집합으로 표현되어지는 표현들도 이런 수학적인 표현으로 던져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도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주어진 규칙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서, 손으로 하는 거니까 직접 써보면서 추론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앞에서 7번까지 하고는 좀 난이도가 홀짝 뛰게 돼요. 여기서 한번 걸러지는 거야. 여기서 한번.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독해가 중요해지는 거야. A3라고 하는 거는 3의 배수를 나타내고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N의 배수를 나타내게 되고 A의 3N이라고 하는 녀석은 3N의 배수를 나타내게 되는데 우리가 100 이하의 자연수 NN의 개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4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 A3하고의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이제 3과 4의 공배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n이 4의 배수이기 때문에 100에서 4의 배수의 개수는 25개가 되는 거고 그런 4의 배수와 3의 공배수가 10이니까 12의 배수의 개수가 8개가 나와서 총 25개에서 8개 빼주면 17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답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직접 펜을 들고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추론을 좀 해주셔서 규칙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과정이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되는 거지. 자, 9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추론 문제예요. 우리가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유한계의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우린 주머니 문제라고 보통을 얘기하고 그냥 6개밖에 안 되니까 직접 그리시면 돼. 그리시면 되고 얘가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네.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이 있는데 출발은 나조건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편할 거야. 나조건에 대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얘가 1대1 대응 조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F1, F2, F6이라고 하는 녀석이 금방 구해지게 되고 조건에 맞도록 내가 이렇게 주머니를 그려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어져 있는 가조건에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면 다음 그림밖에 안 돼. 다음 그림밖에 안 돼서 금방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이 되는 애들은 금방 구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되는 애들은 여기서 또 헤맬 수가 있어. 뭐냐면 이 수학적인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표현 보면은 또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애들이 있어갖고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자, 10번은 이제 점수에 비해서는 그리고 비주얼에 이제 너무 겁을 먹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고 그냥 공집합 때려 넣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래서 문항의 점수에 비해서는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좀 미리 연습을 해서 얻어가야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11번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또 추론이에요. 도형의 이동과 관련된 이야기고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림도 이제 좀 그리셔야 돼.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내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반지름이 5인 거는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두 원의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텐데 접하는 거, 직선과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경우를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식을 풀어주게 되면은 자, R과 B는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거 1과 2로 나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게 될 텐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면 A 값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 중에 우리는 큰 걸 원하는 거니까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나올 거야. 그리고 이 A를 작은 A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평행하다는 걸 이용을 해서 기울기 관계로 접근하셔도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번은 항상 등장하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각각의 상황들을 파악을 해줄 수 있으면 되는데 기읍번 같은 경우는 수직선을 그리면 바로 파악이 될 거고 자,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는 조금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에선 빠졌지만 우리 부등식의 영역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다룰 줄 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영역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영역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한마디로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 디귿번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제 파악을 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수직선도 쓸 수 있고 좌표 평면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집합의 포함 관계를 따져줄 수 있어야 된다. 자, 13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문제 조건에 맞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y는 x에 대한 대칭에 대한 문제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주인공이 점 A니까 점 A의 좌표를 이렇게 미지수를 써서 나타내게 되면 C의 좌표도 내가 이렇게 미지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근데 그 녀석이 y는 3x 위에 있으니까 A하고 B 사이의 관계를 내가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서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럼 문제 조건에서 이 OA의 길이가 2루트 10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좌표가 각각의 길이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길이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주게 되면 B의 값을 구할 수 있고 B의 값이 나오게 되면 모든 좌표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다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 두 직선 사이의 교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두 직선 사이의 관계가 기울기의 관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인 것도 알게 되어서
내가 구하고 싶은 도형의 면적을 구할 때 이게 직각삼각형인 것을 알 수 있어요. DE가 이제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고 OD의 길이가 이제 높이가 되어서 내가 직각삼각형 면적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맞게 좌표를 도입해서 미지수 개수만큼 수식을 만들어서 연립방정식 풀어줘서 미지수를 구해내갖고 모든 좌표들을 구체적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거기서 이제 도형에 대한 성질들을 써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해결력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았을 거다. 시간이 좀 걸린다. 계산도 들어가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연습을 시켰으니까 어려운 문제들, 변별력 있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은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심화 문제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부등식의 증명인데 이게 2010년도 11월 기출문제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갖고 크게 어려움이 없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많이 이제 풀어봤었으면은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한두 번씩 봤을 거니까. 그래서 빈칸 추론 문제도 무조건 나오니까 이런 것들 잘 따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식을 만들어내는, 식을 정리하는 능력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문맥을 따져갖고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식을 좀 조작을 해주셔야 돼. 조작을.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은 산술기하 평균 들어가게 되면서 나도 구하고 다도 구하고 다 표현이 가능할 거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풀이들을 살짝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포즈 버튼 누르고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 마지막 마무리 장면만 살짝 설명을 해주면 보통 여기서 끝내게 되는데 등호 조건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돼. 더 거쳐야 돼. 우리 함수식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fx. 그래서 이 x라고 하는 녀석의 가정이 b 플러스 c였는데 a, b, c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내가 a를 다음처럼 x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fx야. 그래서 이렇게 fx식 정리하는 것까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그래서 가나다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f3이라는 값들을 전부 다 구해줘서 정리를 해주면 정답이 나온다. 자, 이제 15번을 보게 될 텐데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문제죠. 집합 문제지만 난이도가 꽤 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면 여기 등장하는 이 표현이 이제 대칭차 집합인데 그럼 그림 상황이 다음처럼 주어질 거야. 그런데 거기서 A와의 교점이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이 되면은 이 XI라고 하는 녀석은 A의 원소들을 오로지 다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원소들을 다 갖고 있다고. 1, 2, 3을. 그래서 1, 2, 3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나조건에서 집합 B하고 집합 XI하고 사이에 또 관계가 교집합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6, 8, 10 같은 것들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부분 집합들을 자연수 조건이니까 하나하나 1, 2, 3, 4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면서 상황을 한번 추론을 해본 거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부분 집합을 그냥 원소 1, 2, 3만 있는 거라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원소들 3개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내가 이렇게 찍는 거니까 다음처럼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두 번째 같았으면 얘가 제일 크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집합 XI에 최고 원소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케이스를 분류를 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고,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를 해주면 최대값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리고 6은 안 되고 가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7일 때, 8도 안 되고 가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9일 때, 그리고 10도 가지면 안 되니까 제거를 하게 되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값이 최대값이 될 수 있는 집합의 개수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이 3이 될 때는 그러한 집합은 한 개밖에 안 나오고 4일 때도 한 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 원소가 최대값이 5가 되는 경우는 1, 2, 3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5하고 4, 5 이렇게 갖게 되는 경우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세주게 되면은 각각의 개수들을 여러분들이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다 곱해서 더해주면 돼. 더해주게 되면은 총 합이 117이 나올 거고 집합 X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 1, 2, 3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 6,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이라는 녀석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씩밖에. 이렇게. 그럼 나머지 애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는 거니까 총 2의 4승계 해서 16개의 집합 X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K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K 값을 빼주게 되면은 정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자기가 손을 가지고 일일이 좀 써주셔야 돼. 써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려워요. 어렵다. 자, 그래서 이제 16번에 왔는데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그래프 추론 문제가 나왔어. 함수 파트에서. 근데 이것도 2019년 고2 30번 3월 모의평가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 그래서 모의고사를 좀 많이 연습을 해봤으면은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똑같이는 안 나오는데 방향을 잡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항상 나오는 형태죠. 이렇게 고정된 함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막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고정된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녀석을 관찰을 하게 될 텐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절대값 들어가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 그래프를 주겠다는 거고 이러한 뾰족한 모양이 나오게 돼요. 간격이 10이 되는 그러한 뾰족한 녀석이 다음처럼 고정된 2차 함수하고 관계를 좀 만들어 나가는 거야. 움직이면서. 자, 그래서 이제 관찰을 좀 하게 되면은 케이스를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케이스 분류하는 거를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해. 상수함수 K하고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게 1과 2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주셔서 관찰하면 돼.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4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극단적인 형태부터 먼저 그려보는 거야. 이 꼭지점이 이 fx 위에 있을 때를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일단 fx가 고정된 함수이기 때문에 그 값이 이 값을 갖는 경우 그리고 1 값을 갖는 경우는 너무나 명확해요. 0일 때 2 값을 갖게 되고 1일 때 1의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2일 때 또 1의 값을 갖게 돼요. 이거는 항상 언제나 다 마찬가지야. 0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 0일 때 1일 때 2일 때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fx의 x 값들이. 그래서 이제 gx를 이제 움직여 가면서 가능성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 hx라고 하는 함수가 f하고 g라고 하는 함수의 교점에서 규칙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쪽 파트가 이제 알파가 되는 거고 1번 그림에서는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는 거야. 지금 gx의 최대값이 fx랑 겹쳐지는 거기 때문에 t값이 알파가 되고 그래서 t값이 알파가 되는 것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다음처럼 이 최대값이 5가 되는 그 지점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랑 그 다음에 알파 값이 3일 때 다음 그림처럼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그려진다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서는 베타가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작은 것을 알파 큰 것을 베타라고 놓게 되면 어쨌든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t 값을 구할 수 있는데 t 값이 마이너스 1과 3으로 바로 나와요. gx의 꼭지점이 fx 위에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3번과 4번의 경우인데 그림에서 k 값이 2가 될 때 이 f하고 g가 서로 같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베타 값이 2가 나와. 그럼 베타 값이 2가 나오면 그게 곧 t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이걸 다시 추적하면은 알파 값이 마이너스 1 나와서 이 꼭지점이 결국 여기 있어야 돼. 이런 그림이 안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f하고 g의 교점이 3이라고 아까 구했었는데 요 위에서 그거에 맞춰서 t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알파 값은 0이 나오고 t 값은 3이 나와.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은 이 꼭지점이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서 그림이 2번 그림이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아. 이런 그림 만들어지지 않고 1번, 2번 그림만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는 이 두 개가 맞는 거고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 분류를 해보고 그림으로부터 또 새로운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다. 최고 난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서답형을 살펴보게 될 텐데 서답형 문제는 총 6문항이 나왔고 이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한 문제, 함수에서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집합과 명제 문제를 냈어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연습이 좀 되어 있어야 돼. 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무시하면 안 되고 나한테 주어진 게 다음처럼 주어져 있으니까 원래 출발했던 예로부터 이 녀석이 만들어지려면 어떠한 대칭, 어떠한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놓고 수식의 평행이동이 끝났으면 점의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점들을 찍어서 연결해주면 다음처럼 그림이 나올 거예요. 자, 단답형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새끼 문제가 5개로 쫙 주어져 있고 집합 문제하고 명제 문제가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바로 구해줄 수 있을 거야.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3번 문제도 금방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대우 명제 잘 구해주면 되는 거고 5번 문제도 부정문 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 단답형 3번은 좀 별표 쳐야 돼. 이거는 아이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 풀이 방법을 한 2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함수 연산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 결론은 뭐냐면 결국엔 A에서 B에서 뺀 원소들의 총합이 2가 나온다는 뜻이야. 따라서 지금 내가 A가 가지고 있는 원소하고 B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다음처럼 주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겹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만들어줄 수 있는 총 케이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가 있네. 그럼 4개에서 지금 내가 관찰하고 하자는 파트 A에서 B 뺀 요 파트에 총합이 2가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가능하도록 A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주게 되면은 A 값들이 나오게 될 텐데 A 값들이 구해졌으면은 그것이 가능한지 다시 원래대로 돌려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가능한 녀석이 있고 불가능한 녀석들이 눈에 보인다 이거야.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살펴보면은 요 녀석이 이제 2가 나와야 되는데 계산하다 보면은 또 이제 상황이 안 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안 될 거고, 자, 이번엔 또 요 녀석이 또 이제 2가 되는 걸 살펴봐서 A가 4가 되는지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이건 또 이제 만족을 해. 요렇게. 그래서 이거에 맞게 내가 집합들을 다시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이게 SB가 또 15가 나와서 하나는 15, 하나는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니까 요 두 개가 이제 정답이 되겠죠. 예, 선생님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푸는 것이 좀 더 편해 보이는데 만약 잘 안 보인다 라고 한다면 요것도 할 수 있어요. 원소 개수를 가지고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림 없이 계산으로만 접근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셔도 금방금방 파악이 돼요. 안 되는 거 다 보이고 금방금방 판단이 돼갖고 정답은 여전히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케이스 분류하는 문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숙달도가 많이 높지 않으면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시간 배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자, 이제 단답형 4번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를 구하라 이거야. 자, 근데 지금 문제 조건이 상수함수라고 줬어요. 그럼 상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집합 X에서 집합 X로 가고 있는 거거든.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정의역과 공역부터 빨리 지정을 해줘야 돼. 근데 그 원소의 개수가 1개라고 한다면, 그런데 또 상수함수려면은 반드시 y는 x 위에 그 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 조건을 풀어주게 되면 x값이 0, x값이 1 이렇게 나오니까 다음 같은 그림으로서 내가 표현이 가능하겠죠. 원소 1개짜리. 자, 두 번째, 만약에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고 한다면 이거는 한 원소는 y는 x 위에 있고 다른 원소는 두 함수의 교점을 함수값으로 갖기만 하면 돼요. 그림으로서 관찰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인 거야. 자, y는 x라는 그래프하고 그리고 3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그래프는 다음처럼 0과 1에서만 교점을 가져요. 그리고 이 함수가 1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질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일 때 갖는 거고, 0이라고 하는 함수값을 가질 때는 3분의 2일 때 갖게 되니까 이제 이것들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데 0과 3분의 2 요렇게 뽑아주게 되면 둘 다 함수값이 0으로 가게 되는 상수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을 뽑게 되면은 함수값이 1로 가게 되는 그러한 상수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집합 X들을 표현을 하게 되면 다음처럼 이렇게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로 구분을 해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원소 3개짜리는 안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fx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 있는 근이 2개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원소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생각 안 해도 된다. 자, 이제 서수형 1번을 볼 텐데 여기에 이제 새끼 문항이 이렇게 두 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증명을 진짜 한번 써봐야 된다. 수업 시간에도 다 증명해 줬던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라고 강조했어요. 진짜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나 다를까 출제됐다 이거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교육법 문제가.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서술형 2번. 자, 이것도 2022년 11월 9일 21번 문항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은 문제를 독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항상 선생님들은 변형을 하시니까 이걸 또 오해해서 암기 과목처럼 생각하면 안 돼. 뭐 그 문제를 풀이를 외우겠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대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한 땀 한 땀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항등식이니까 내가 이 x 자리에다가 대신 e-x를 대입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다음처럼 식이 정리될 거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내가 fx식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2차 함수인데 gx라는 녀석이 fx의 원점 대칭이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 근데 문제 조건을 보면 A는 정수고 B는 실수라고 하니까 이것도 어떤 영향을 주겠지? 그리고 또 HX는 또 1대1 대응이니까. 근데 이 HX라고 하는 녀석이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거든. 그래서 이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경계를 생각해보면 A는 절대 마이너스 1보다 클 수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경계가 바뀌려면은 이런 데서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거지. 왜냐면은 이 이후에 A가 만약 이런 데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 마이너스 1보다는 뒤쪽에서 이제 경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 녹색으로 칠해진
여기가 이제 경계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었던 데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올 텐데 좌측은 1대1 대응이 돼야 돼. gx를 평행 이동시켜서 그러려면은 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갖는 지점을 빨리 찾아야 되겠죠. gx에서. 그래서 그 값을 구하게 되면은 x값이 3 나와. 그럼 얘가 찢어져서 여기에 붙어야지 이렇게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니까 x가 3인 녀석이 x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4칸 이동해야 돼, 4칸. 따라서 b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4인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서상 a,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하나가 나오는 거야. 자, 만약에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a가 마이너스 2일 때 경계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럼 빨리 마이너스 1이 되는 gx의 값을 구해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값을 1 플러스 루트 3인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큰 쪽을 구하는 거니까 두 개가 나올 텐데 큰 쪽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때까지 요만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우리 b 값을 정해줄 수 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여기서도 순서상이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번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보자. 그때 함수값은 2가 나와. 그러면은 그 2가 되는 g 값을 찾아주게 되면은 그때 x 값은 1 넣어요. 그래서 이 1이 마이너스 3까지 가야 이제 붙는 거니까 그때 이제 4칸 이동하는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서상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만약에 a 값이 마이너스 4보다 더 작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붕 뜨게 돼. 중간에 이렇게 붕 뜨게 되니까 얘는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애초에 그림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가능한 A, B의 수서상을 모두 구하게 되면 다음처럼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보지만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던져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복합개념 문제들,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들을 잘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한번 쫙 훑어봤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이게 모의고사에서 가져온 것들이 꽤나 많아요. 한 가지 더 깨달음. 최근 것만 보면 안 돼요. 최근 것만 보면 안 돼. 아까도 보셨지만 막 2010년도 것도 나오고 어떤 때는 2006년도 것도 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 이후에 있는 변별력 있는 문항들은 웬만해서는 다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냥 풀어봤다 정도로는 안 돼.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숙달도도 많이 높여놔야 되겠다.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면은 우리 해설 작업 다 돼 있어요. 강남에 있는 16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명한 고등학교들 누적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까지도 다 되어 있으니까 듣고 싶으시면은 학원 등록하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포고등학교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자의 눈!